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장 막판에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윗꼬리 캔들이 달렸다 보니까 당연히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이라도 내가 SK 하이닉스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닐까 고민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SK 하이닉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SK 하이닉스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SK 하이닉스 강한 반등 나올 수 있게끔 화이팅, 힘내자, 이겨냅시다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SK 하이닉스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차트 먼저 봐볼게요. SK 하이닉스 차트를 봤을 때 최근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하락 채널로 복귀를 했는데 그 이후로 곧바로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조정파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SK 하이닉스는 끝났다, 이제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B파 조정이 끝나고 C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SK 하이닉스가 끝날 거였으면 C파 상승까지 이어지지 않고 채널 상단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고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이후로 곧바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트랩성 상승으로 나오면서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ABC 조정이라는 게 A파 상승만큼 C파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고점을 돌파한다는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주분들이 알듯이 말도 안 되는 하락 이후로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A파의 상승이 정말로 가파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SK 하이닉스 윗꼬리 캔들이 달렸다고 해서 장 막판에 소폭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매도를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큰손 세력들이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어내기 위한 매미털기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SK 하이닉스 강한 상승을 보여줬을 때도 똑같았다고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고 곧바로 주가가 상승을 했나요? 아니죠. 반등이 나왔다가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차트를 거꾸로 봐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계실 텐데 차트를 한번 돌려드릴게요. 차트를 돌리면 어떤가요? 지금 차트랑 굉장히 유사하죠. 조정을 받고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곧바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승을 일정 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추세가 꺾였나요? 아니죠.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이 나온다고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SK 하이닉스 훨씬 더 큰 파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SK 하이닉스 이번 A파의 상승이 C파 상승까지 이어진다면 180만원, 190만원 상단 매물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러한 부분은 수급에서도 나온다고요. 최근 SK 하이닉스 주가가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매도를 던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60만 주 넘는 매수를 가져가면서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오늘 시장 27만 주를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장중에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비중을 담아가고 있었던 프로그램에서 대량 매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장 막판 소량 매도를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렀죠. 그러니까 제가 SK 하이닉스 장 막판 주가의 조정은 큰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어내기 위한 개미털기였다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진다면 개미털기를 당하는 거고 투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물론 C파 상승이 강하게 나올 거지만
지금 당장 주가의 상승을 만들고 있는 메이저 증권사를 봤을 때 외국계 증권사들이 SK 하이닉스에서 비중을 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골드, JP 모건슨이 할 거 없이 최근 SK 하이닉스에서 강력하게 매도를 던졌던 증권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계 증권사들이 SK 하이닉스를 매집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어느 정도는 공매도에서의 상환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매도는 주가가 비쌀 때만 매수를 하는 게 이득은 아니거든요. 절대 이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 막판에도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최대한 싼 값에 상환을 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중요 구간 매물대인 155만원부터 150만원 구간까지는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고요. 당연히 큰 차이는 아니죠. 하지만 최근 변동성이 정말 강했던 만큼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에도 충분히 휘둘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C파의 상승이 나온 SK 하이닉스에서 기회를 잡을 거면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 SK 하이닉스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윗구간에서의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 반등이 190만원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얘기를 드리니까 내 평단까지는 오겠네, 정구점 돌파 나오는 거 아니야? 기대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SK 하이닉스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번 상승이 곧바로 정구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욕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겠죠. 제가 정구점을 돌파 못한다, SK 하이닉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 이번 시장에서 나온 조정이 50% 가까이 나왔어요. 이게 건강한 조정인가요? 건강한 조정이 나왔을 땐 반등을 보여주는 대형주는 보통 정구점을 돌파하는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건강한 조정이 아니었다면 최소 차트 상에서 쌍바닥 구간이 잡히거나 아니면 매집을 한 흔적이 보이는 어센딩 차트가 나오거나 최소 이평선의 정배열은 나와야 된다고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이번 기술적 반등 이후로 분명히 윗구간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기간의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을 기대하고 관망하다가 리스크를 낮추는 대응들 비중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 나오는 기간의 조정에 우리의 생각보다 강한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점에서 매도를 던지는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SK 하이닉스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요. 물론 눌림목 구간의 매수든 고점에서의 대응이든 단순히 주가만 보고 있다면 어렵겠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차트를 보는 거고 수급을 보는 거죠. 일단 가장 먼저 차트상 중요 구간들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그 구간이 왔을 때 무작정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 자본시장인 증시에서 거래량은 결국 돈이거든요.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와도 결국 돈이 많이 쓰인 곳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차트상 중요 위치가 왔는데 거래량 동반한 매수가 나온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차트상 중요한 위치가 나오는데 주가가 반등을 하다가 중요한 매물대를 터치했는데 갑자기 거래량 동반한 매도가 나온다면 그때는 리스크를 낮추는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수급도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주주분들이 수급을 볼 때 실수를 하시는 게, 지금 당장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어제 시장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다 막 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오겠지, 지금은 매도를 하면 안 되겠지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2시 20분, 1시 20분까지의 수급이 아니라, 어제 시장에서의 수급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거래량 동반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의 큰 손 세력들의 수급이라고요. 수급창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좋지만 지금 당장의 타점을 잡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는 거죠.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가 거래량 동반한 매수가 나왔는데, 매도가 나왔는데 프로그램에서 그와 똑같은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의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 증권사의 움직임도 보는 거고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 움직임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러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SK 하이닉스에서도 눌림목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거고, 더욱더 중요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리스크를 낮춰가는 구간들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도 바쁜데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신호를 잡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수 있게끔 SK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어디서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을 들어갈 건지 원 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도움 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최고점, 매수, 매도 이런 걸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다고요. 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타점의 대응들은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는데, 아니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무슨 히든 종목이야 생각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락이 강했던 만큼 기술적 반등, 되돌림은 강해지는 거고, 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다고요. 물론 모든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죠. 최근 시장의 하락 때문에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받지 못한 종목들, 게다가 이러한 부분을 알고 큰 손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이제는 캐펙스 확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해요.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을 땐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해를 공급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선 쉽게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캐펙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캐펙스 확대를 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AI 투자 질주에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300조 원을 넘어섰고 메모리 호황이 최소 2년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할 거 없이 충청권 392조 투자를 진행하겠다, 실질적인 규모까지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에 맞춰서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공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팀쿡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 공급난 경고, AI 칩 가격 급등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이 수혜를 받냐는 거예요. 많은 주주분들이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건설주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확대의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선반영 구간이 나왔어요. 이미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재료 소진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땐 단기적인 상승에서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조예요. 삼성전자는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조 이슈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캐펙스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노조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요. 노조도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캐펙스 확대에 가장 신경 쓸 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일 거예요. 게다가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건 둘째치고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가가 상승하다가 10%, 20% 조정 나오면 고점인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적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늦지 않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히든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기회를 잡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고만 있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언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